혹시 매일 하는 샤워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요양병원에서 가장 먼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하며 건강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희망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의학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돌봐온 유병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해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샤워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짚으신 적 있으십니까? 욕조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욕실에서 쓰러지십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오려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남의 손에 의지하게 되는 곳이 바로 욕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단 5분 매일 하는 샤워에서 이 5부위만 제대로 씻어낸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때를 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힌 곳을 뚫어 생명을 순환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신 수많은 아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 일만 하셨던 분들이지요. 얼마 전 만났던 이른이 넘으신 한 남성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철민 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넘어진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드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내가 평생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뻣뻣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이 꼴을 보이려니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겠습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이 신세가 그게 제일 비참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짐이 되긴 싫다는 생각 매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건강하게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으며 당당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박철민 님에게 비싼 약이나 특별한 주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하는 그 씻는 시간을 이용해 딱 한 가지만 바꾸도록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 몸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 5곳을 자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은 불과 한 달 만에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화장실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제게 다가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선생님, 겨우 물줄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다리에 다시 피가 도는 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해 왔고 그 놀라운 결과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과 제 가족들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환이 필요합니다. 혈액과 노폐물이 막히는 순간 우리 몸은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순환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몸에 막힌 곳을 뚫어내는 제대로 씻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장육부의 지도인 손바닥을 깨우십시오. 어르신들, 우리는 매일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청결을 위한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극입니다. 손바닥은 그저 살갗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작은 손바닥 안에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뇌와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소위 자율신경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바로 우리의 소화와 심장, 박동,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손바닥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이 속이 냉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마치 방 안의 모든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잠자고 있던 우리 몸속 장기들이 깨어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72살의 이춘식 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늘 입버릇처럼 선생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한겨울도 아닌데 손이 얼음장 같아서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하고 하소연하셨어요. 소화제를 달고 사셨지만 그것도 그때뿐이고 밥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비싼 약 대신 샤워할 때마다 이 방법을 꼭 실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쏘이면서 손바닥이 뜨끈해질 정도로 30초에서 1분 정도 힘차게 마주 비벼 주십시오. 박수를 치듯이 마찰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손바닥 한가운데 주먹을 쥐었을 때 손가락이 닿는 그 오목한 곳을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5초 동안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것을 양손 모두 3번씩 반복하세요. 또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두툼한 살집 부분도 꾹꾹 눌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닫혀있던 말초, 혈관이 열리면서 손끝까지 피가 도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만 이때 너무 세게 박수를 치거나 누르면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박수보다는 부드럽게 비비는 편이 낫습니다. 기분 좋을 정도로만 자극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손을 그저 비누칠로만 닦고 끝내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저녁부터는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깨운다는 마음으로 손바닥을 자극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리의 하수구인 오금을 뚫어야 합니다. 오금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무릎 바로 뒤 다리가 접히는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 몸, 특히 다리 전체에 노폐물과 림프액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하수구입니다. 왜 하수구라고 부르냐면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온몸으로 뿜어주지요. 하지만 림프는 다릅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에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데 이걸 밀어주는 펌프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노폐물과 더러운 체액이 중력에 따라 다리 아래로 전부 쌓이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모여서 정체되는 첫 번째 정거장이 바로 이 오금입니다. 여기에 있는 림프절이라는 쓰레기 처리장이 꽉 막혀버리면 아무리 다리를 주무르고 두드려도 다리가 붓고 무겁고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노폐물이 무릎 관절 주변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68살의 최경자 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다리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으니 걷기조차 싫고 삶의 의욕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다른 것 말고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꼭 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샤워기를 손에 들고 무릎 뒤 오금에 샤워기를 가까이 대고 따뜻한 물줄기를 30초간 직접 쏘아 주십시오. 물이 피부를 톡톡 두드리는 느낌이 들 정도면 좋습니다. 그 다음 비누 거품을 낸 손으로 손가락 4개를 모아서 이 오금 부위를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꽉 막혔던 하수구가 뚫리듯 다리에 쌓여있던 무거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다리가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최경자님은 2주 만에 선생님, 몇 년 만에 제 발목뼈를 봤습니다 하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림프관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얇은 빨대처럼 연약해서 세게 주무르면 오히려 멍이 들고 막혀버립니다. 살살 달래듯이 흘러가라 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만져야 길이 열립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보다는 따뜻한 물로 자극만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쥐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하수구인 오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면역의 고속도로인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 부위는 상체와 하체를 잇는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나들목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 즉 면역 사령부가 바로 이곳에 모여 있지요. 그래서 이곳이 막히면 하체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특히 남성 어르신들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간요, 즉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 때문입니다. 사타구니는 다리로 내려가는 큰 혈관과 다시 올라오는 정맥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나이가 들어 순환이 느려지면 이 부위가 가장 먼저 차가워지고 굳어집니다. 이 고속도로가 정체되면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곧바로 방광과 전립선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방광이 약하고 예민해지니 밤에 조금만 소변이 차도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이지요. 75살의 한상철님은 밤에 소변 보느라 4-4번은 깼습니다. 잠을 통 못 자니 낮에는 멍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밤에 깨는 것은 단순히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 하루 전체를 망가뜨리고 삶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병원에서는 전립선 문제라고만 했지요. 저는 그분께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자극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샤워할 때 팬티선을 따라서 따뜻한 물줄기를 30초에서 1분 정도 넉넉하게 흘려보내주세요. 이 부위는 절대 떼수건으로 미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손바닥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10번 정도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혹은 손바닥 전체로 그 부위를 펌프질하듯이 가볍게 5번 정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순환만 시켜줘도 차가웠던 하체가 따뜻해지고 방광 기능이 안정되어 야간뇨가 놀랍게 줄어듭니다. 한상철님은 한 달 뒤에 오셔서 이제 밤에 딱 한 번만 깬다며 비로소 잠을 잔 것 같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이곳은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그저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압력으로 순환의 길을 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사타구니의 순환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뇌로 가는 길목인 목덜미를 풀어야 정신이 맑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뻣뻣하면 그저 근육통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목덜미는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뇌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통로, 핵심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목 뒤쪽으로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를 많이 하지요. 이 자세가 목덜미 근육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 굳은 근육들이 마치 바위처럼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들을 꽉 짓누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뇌가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어지럼증이 생기며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치되면 뇌세포가 굶주리게 되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69살의 윤정숙님은 제게 오셔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이러다 정말 치매 올까봐 겁이 났지요. 그분께는 샤워할 때 목덜미에 1분만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을 목 뒤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그 움푹한 부분에 1분 정도 넉넉하게 쏟아부어 주세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물줄기가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양손으로 목 뒤 근육을 어깨에서부터 머리뼈 아래까지 마치 반죽하듯이 부드럽게 주무르며 풀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관이 열리면서 머리가 마치 안개가 거친 것처럼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이 높은 분들은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그저 따뜻하다 싶은 물로 하시고 절대 목을 우두둑 소리 나게 꺾지 마십시오. 뼈가 아니라 근육을 푸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하신가요? 그것은 뇌가 지쳤다는 신호가 아니라 뇌가 배고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번째, 마음의 보일러실인 명치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르신들, 평생 살아오시면서 받은 스트레스, 그 화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명치에 뭉쳐 있습니다. 명치는 우리 몸 자율신경의 중심이자 마음의 보일러실이지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이 명치 끝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보일러실이 굳으면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소화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 답답하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며 병원을 찾지만 심장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 명치가 막힌 것입니다. 67의 강인호님은 늘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려서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만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딱딱하게 굳은 명치를 만져보고 샤워 후 이 방법을 꼭 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이것은 샤워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은 후에 하시는 겁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따뜻한 손바닥을 명치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그 다음 눈을 감고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간 마사지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이 손바닥이 배를 밀어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차가웠던 보일러실이 다시 따뜻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명치는 누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의 온기로 달래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슴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곳이 돌처럼 딱딱하거나 아픈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직접 다스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군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장육부의 지도인 손바닥을 자극해서 속을 깨우고, 둘째,
다리의 하수구인 오금을 뚫어서 다리를 가볍게 하고, 셋째, 면역의 고속도로인 사타구니를 데워서 하체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넷째, 내로 가는 길목인 목덜미를 풀어서 머리를 맑게 하고, 다섯째, 마음의 보일러실인 명치를 다스려서 잠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세에도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는 당당한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싼 약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오늘 당장 샤워 습관부터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에이, 귀찮아하고. 오늘 하루를 넘기면 우리의 몸은 하루만큼 더 굳어갈 것입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매일 딱 5분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건강한 삶에 대한 간절한 불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는 불꽃으로 키워 보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경로당이나 복지관, 성당이나 교회 같은 모임에 가실 때 이런 게 있더라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100세에도 다 함께 웃으며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관심 하나하나가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이 건강 지혜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자립 생활을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따뜻한 물줄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